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정말 끝도 없이 심각하게 흘러가는데 지난 8월 5일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인해서 폭락이 나왔던 때 있죠.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서킷 브레이커에 사이드카까지 걸리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날의 장중의 최저점보다도 더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 바로 오늘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650포인트도 잠깐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장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코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졌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조금 다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여기 녹색 선인데 개인들은 장중에 계속 팔아치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 하락의 시세를 누가 받아냅니까? 파란색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좀 받아내고 기관들은 뭐 오늘 하루 종일 오히려 매수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었습니다.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메이저들이 계속 내다 던졌고 개인들이 꾸역꾸역 눈물의 매수를 취했더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일단은 뭐 장중에 2차 계엄 정황 포착됐다, 육군부대의 비상소집 대비를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또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얼어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리스크인 거죠. 잖아요. 이렇게 지금 정치적인 노이즈로 빠지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좀 크게 무너졌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장중에 조금 조정은 나왔어도 장중 최대로 많이 빠진 게 마이너스 1.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직전 저점도 깨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좀 무난합니다.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 코스닥이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조금 강하게 부정적인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삼성전자도 일단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의 주요 종목들이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흔들린 종목들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 오늘의 하락이 외국인들이 매도의 주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버티다 이제 다 터져버린 거죠. 개인들의 투매가 갑작스럽게 쏠리면서 이 사단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매수를 사실 메이저들이 안 받아내면 마이너스 4%에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 자체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시세에 대한 레벨들이 이미 너무 낮은 구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투매가 나와버리니까는 솔직히 이건 좀 싸다 싶었는지 이런 데서는 메이저들이 안 샀는데 이거보다 한 계단 더 낮아진 위치에서는 그래도 메이저들이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더라. 이게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빠진 폭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말아 올렸다가 풀렸다가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특별한 이슈가 보이지 않는데 투매가 나타나거나 큰 변동성을 보일 때는 매크로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눈으로 한번 싹 이렇게 둘러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미국 야간 선물은 약보합입니다. 거의 변동성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0.8%의 하락, 중화권 증시는 일제히 다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도 마이너스 0.6% 정도인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1.7% 정도의 하락. 미국 현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에 신고가 계속하고 있고, 중국도 오늘 반등하면서 배터리 기업 CATL 있죠? CATL이 지금 플러스 5%대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그냥 한국만 쌍놈인 겁니다. 오늘 한국만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고 그 중에서 코스닥만 이렇게 더 열심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근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바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경제적인 펀더멘털의 훼손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하락이 아니라 그놈의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지휘를 해야 될 인간이 돌발 행동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그러고도 자진 사퇴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야당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소동 자체가 한국의 전반적인 노이즈와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버티지 못하고 계속 질질질 끌려 내려오고, 그러다 못해 안 그래도 버티기 힘든 개미들은 참다가 이제 피를 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오늘의 개인들의 투매는요, 정말 그동안 그 어떤 악재들도 다 이겨내고 버텨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 위치에서도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다라고 피를 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내수 경제, 안 그래도 어려운 주식시장. 여러분들, 이 주식은요, 기업의 자본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얼마나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끌어서 이 콩할 만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지금 GDP 몇 위까지 왔습니까? 바로 10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어머님, 아버님, 우리 선생님분들 피땀 흘리고 희생하셔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지금 현재 2024년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졌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는 지금 비상계엄 말이 됩니까? 전쟁도 아닌 특수한 상황도 아닌 정말 그들의 그냥 그 정치적인 행각 때문에 비상계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너 혼자 내려갔어야지. 그게 국민을 위한 거지. 우리보다도 상황과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지금 해외 현지에서도 원화를 받지 않겠느니 한국에 여행 가려는 거 다 취소하라느니 그동안 쌓아온 엄청난 위상과 인식을 지금 이러한 자기 사심 하나에 돌발 행동 하나에 순식간에 단 6시간 만에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단순 불법 행위니 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매를 맞았습니다. 분단 70년 동안 쌓아왔던 그 위상이 저 인간 하나의 돌발로 6시간 만에 이 단 6시간 만에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자산도 지금 그렇게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고 깨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HLB의 직접적인 이야기 거의 없을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HLB가 오늘 어쨌고요 저쨌고요 그런 거 지금 당장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서 HLB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한다,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투덜 되실 분들은 그냥 지금 영상을 꺼주셔도 됩니다. 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신다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제가 깊이 있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또 다 무료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밤새도록 자료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양이 전부가 아니에요. 뒤에 또 많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은데 뭐 종목에 대한 내용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제가 하나씩 설명을 우선적으로 다 드릴 겁니다. 오늘 작정하고 영상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불평 불만 가지실 분들은 저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서로 부딪히지 말고 조용히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김 대표 영상을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영상만큼은 좀 길더라도 꼭 끄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느낀 점을 댓글에도 간단하게라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는 무료로 다 배포해드릴 겁니다. 원본 자체를 무료로 다 배포를 해드릴 거고 일단 지금 하나씩 설명을 다 드리긴 할 건데 꼭 소장해서 한 번씩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제가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 다 친 겁니다. 종목 관련 이야기는 영상에서는 공개 안 할 거예요. 오늘 공개했더니 내일 올랐네 내렸네 그런 투정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들만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르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분명히 좋은 성과 다 나타납니다. 종목들을 보세요. 다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잡주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최근에 다 냈던 수익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저희도 매수 위주로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중간 현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1000에서 1200% 정도의 수익을 실제로 다 긁어서 챙겼었습니다. 자, 긴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딱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다 오픈을 해드리고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종목들로만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는 전문가다라는 걸 꼭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리포트 안에 여러 가지 내용과 더불어서 종목까지 다 담아뒀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영상과 무관하게 꼭 이 원본 수령하셔서 소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여기 있는 종목들 정말 초대박 날 겁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본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링크에 신청을 해주시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성 완료한 따끈따끈한 리포트입니다. 일단 영상으로 먼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들을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두드려 맞아 왔어요. 자,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배당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스피 쪽으로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쏟아붓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환율, 비트코인, MSCI, 코스피, 야간 등등 대부분 다 폭락을 보였고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큰 변동성을 나타냈었는데 어쨌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개장 전에 이게 이제 해결이 됐고 환율이라든지 MSCI라든지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폭의 전체 중에서 70-80% 정도는 그래도 회복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100% 깔끔하게 회복이 된 상황은 아닌 채로 우리나라는 이제 개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 회복하지 못한 20-30% 정도의 시세만큼은 어느 정도 좀 현물 시장에서 두드려 맞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체계적 위험들이
정보들이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매우 부진했었는데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나라 핵심 주요 수출 산업들이 또 일제히 모두 트럼프 당선을 악재로 반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두드려 맞아 왔었는데 계엄령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좀 보태진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돌발 악재까지 대거 반영했던 한국 시장, 현재 시점에서는 또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비상계엄으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요, 국가 신용등급 강등, 외국계 자금 이탈, 이게 우선적으로 좀 많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러나 최근에 S&P에서도 해당 이슈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은 그러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환율과 매크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환율의 경우 이창용 총재께서도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단기간 고환율을 감안해야 하긴 하지만 장기간 지속될 내용까지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본인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히려 단기간에 여러 가지 악재들을 모두 소화하고 저가 매수 메리트만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고 재료 노출만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과 주가 차익을 모두 강하게 누릴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도 2025년을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좋은 구간에 지금 시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은 일단 팩트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슈는요, 아직 끝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서도 끌어내리려고 열심히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정지가 되는지 요거 일단 우선적으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탄핵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분위기가 거의 탄핵이든 사퇴든 갈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늘 그래왔듯이 대선 후보들, 특히 야당 후보들은 현 정부의 단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개선될 만한 공약들을 계속 내세우겠죠. 당연한 거예요. 대선이 열릴 때마다 항상 여당 야당 싸우고 서로 상대 디스하고 잘못된 거 물어뜯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이게 대선이고 이게 정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작은 호재거리를 끌어다가 새롭게 반영을 해나가면서 희망을 가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 측면에서도 지금 이러한 주식시장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새로운 희망을 주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게라도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형성해 준다면 정치라든지 언론 플레이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우리는 다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절대적인 밸류는 싸기 때문에 이걸 일단 믿고 우리는 25년을 바라본다면 현재 시점의 주요 시세들은 내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최저가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옳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동안 대통령 탄핵을 좀 돌아보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기각 판단이 나올 때 증시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바닥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창용 총재의 인터뷰에서도 환율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정치적 이슈는 경제 펀더멘털 문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신인도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의 월봉 차트인데요. 이 월봉 차트에 122평선을 갖다 적용을 시켜본 겁니다. 자, 여기 표시된 구간을 놓고 보시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 다음에 최근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과거에 어떠한 위기라고 이야기했던 상황들 모두 다 120월선을 하회한 경우는 잠깐 있지만 아예 머물러 있던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빠르게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최근도 120월선에선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 시도했고 지금도 120월선까지 바짝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PBR 기준 0.85배에 불과하고요. 내년 12개월 선행 PBR 기준으로 했을 때는 0.8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 0.8배가 얼마나 저렴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0.7배수대에 자리를 잡아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던 적이 없고요. 0.7배수까지 빠졌다라는 것은 저가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이 되는 밸류상 정말 매력적인 수치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에서 120월선을 띄워놓고 볼게요. IMF 때도 120월선을 잠깐 하회했지만 빠르게 반등,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빠졌다가 깨지 않고 반등, 그리고 바짝 최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 과연 과거의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솔직히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성적인 판단이 아닌 지표들로 이성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의 위기만큼의 심각한 시그널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펀더멘털보다 센티적인 영향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눌러앉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뭡니까? 바로 신용잔고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신용잔고가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데 신용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시세가 자연스럽게 1차적으로 하락을 보여요. 무난하게 종목들도 빠지고 지수들도 빠지면서 뭐 스물스물 내려옵니다. 자, 그러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한번 반등 나오고 직전 저점 부근, 그러면 이 직전 저점 부근에서 혹시나 한 번 더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빠져도 될 게 반대 매매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개당 더 빠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여기까지만 빠지면 될 것을 반대 매매 때문에 조금 더 큰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추세를 만들고 그 하나의 추세로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자극되면서 기존에 한 마이너스 10%만 빠져도 될 것이 이렇게 신용잔고가 예를 들어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10% 빠질 게 마이너스 15%, 20%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잔고가 그래도 많이 빠지고 있는 중, 완전 사라진 건 아니지만 사라질 수도 없고요. 어쨌든 이전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에 대한 그 폭탄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반대 매매에 대한 파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약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편안하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잘 내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수도권에 있는 뭐 대학교에 강의를 한번 하러 가게 됐는데 그 강의에서 좀 브리핑할 만한 내용 일부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수익금 기준으로 했을 때 100억 원대 이상의 수익을 만든 사람, 그냥 내가 원래 돈이 많아서 100억 이상 있어, 이게 아니라 수익 기준으로, 수익금, 발생한 수익금 기준으로 100억 원대 이상을 만들어 본 투자자는요, 대한민국 상위 6%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한국 시장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몇 명? 1,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한 1년 좀 넘게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1,000만 명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익을 100억 이상 만들어 본 투자자는 몇 명 정도입니까? 6%면은 60만 명 수준입니다. 평택시 인구가 57만 명이거든요. 평택시 인구랑 좀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주변 환경과 분위기에 감정이 쉽게 매몰되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제가 요즘에 마케팅 공부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아요. 딱 3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마케팅 시장에서도 3초 만에 끌릴 수 있을 만한 시각적, 청각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다수가 오케이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오케이 분위기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이 주식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또 소통 같은 것들 주로 누구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튜브 방송이나 경제 방송을 제외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위 6% 주식 투자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듣고 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실 거예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학창 시절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친한 친구 한 5명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명이 친한데 나 빼고 나머지가 전교 1, 2, 3, 4등이야. 완전 엘리트예요. 근데 나 혼자만 대략적으로 한 50등, 60등 정도 하고 있어, 전교에서.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친구들은 맨날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학원 이야기, 강사 이야기, 성적 이야기, 진학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나 혼자 그 무리에 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말을 꺼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꺼내지 않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전교 1, 2, 3, 4등하고 놀 거면은 걔네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얘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얘들이 고민하는 거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줘야 되겠죠. 반대로 친한 무리 5명 중에 나만 혼자 공부를 해. 나머지 넷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 그러면 그 무리 속에서 나 혼자 공부해야 된다라고 매번 자리를 피하거나 빠지고 이러면 그 친구들은 나를 좀 밉게 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업, 원하는 소득,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상위 6%의 의견을 당장에 참고할 수 없을지라도 수익을 못 내고 있는,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성공하지 못한 94% 무리들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매몰시키거나 공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미국 시장 홀홀 날아가죠. 지금 한국 시장 막 폭락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94%의 사람들은 야, 미국장 투자해야지, 비트코인 투자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작에 빨리 가서 했다면은 뭐 그거는 사실 인정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장은 완전 박앤세일하고 있는데 오픈 전이야.
근데 미국은 지금 이제 물건 다 팔렸단 말이야. 근데 거길 가서 무슨 원하는 걸 얻겠다고. 지금 대한민국 상위 6%의 사람들은요, 물론 미국장의 포트폴리오를 일부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한국 시장 풀매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고수들은 한국 시장이 적정 수준 이하로 지금 너무 싸져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94%를 여러분들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남들보다 더 월등하게 독특하고 특이한 발상을 가져야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다수들을요, 아무 근거 없이 내 기준 없이 그냥 따라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튀는 행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혼자 튀는 행동을 해서 욕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혹은 내가 정말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의 어떤 철학과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못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뭐 죽어도 다 같이 죽으니까 덜 억울하고 실패해도 다 같이 실패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무리들 속에서 혼자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주식으로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의 수익을 낸 지인이 있습니까? 있다면 단발성으로 운 좋게 벌어들인 수익금인 건지,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든 그 수년간 선수 생활을 해온 그런 사람들인 건지, 이거부터 일단 구분을 하세요. 단발성으로 벌어들인 자산가라면 94%의 대중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 집단에서 어떤 무리에서 계산이 되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자 향후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안 해주면 싫어요 눌리고 구독 취소 나오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94%에 맞는 분위기를 풍겨준다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30%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드릴게요. 근데 정말 확실하게 30%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자극이 됩니까,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없죠. 1000% 수익을 내드릴게요 하면은, 근데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오르면 이게 1000%까지 오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이거부터 틀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는데 1000%의 수익이 났어요. 원금 빼고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900만 원이죠. 근데 3억을 투자를 했는데 3% 수익이 났어요. 순수익금 얼마예요? 900만 원입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1000%의 수익을 내는 게 쉽습니까? 3%의 수익을 내는 게 쉽습니까? 1년에 1000% 이상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10개도 되지 않아요. 10종목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 수가 2630개 정도가 되거든요. 2630여 개의 상장사 중에서 1년에 10개도 안 되는 확률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하루에도 최소 3% 이상 상승하는 2000개가 넘는 종목에서 먹거리를 찾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지 않겠습니까?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높은 수익률에 집착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식이라는 본질을 이해하고 확률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크고 자극적인 것만 너무 현혹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30%든 3%든 내가 확실하게 수익을 내 인사이트를 가지고 높은 확률로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30%라는 수익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 분기마다, 분기는 뭐예요? 3개월이잖아요. 3개월마다 30% 수익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왔습니다. 1년이면요 계좌 수익률이 285%가 됩니다. 2년이면 815%고요 3년이면 2300%입니다. 야, 그게 쉽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쉬워요. 3개월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300%도 아니고 30%입니다. 이걸 못 내겠습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듯이 매매 전략을 짜서 투자를 하시면요 1년 좀 넘으면 3천이 1억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정도 되면 6, 7억 정도가 돼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도 우리 업계 선배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스터디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오래전에 물려받아서 차근차근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힘을 실어주면서 해나가고 있어요. 큰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불려갑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투자의 귀재는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죠. 그러면 이 잘하는 사람, 진짜 상위 6%도 아니야. 이 사람은 0.01%잖아요 0.01%의 포트폴리오를 매 분기마다 공개를 해주는데 따라서 사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의 뷰를 가지고 매매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부터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위 0.01%든 6%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잘 안 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94%의 귀를 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셔야죠. 그쵸? 해보지도 않고 내가 느껴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안 해봤으니까 부정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은요 그 94%를 부정합니다. 저 사람들 뭐하나? 저렇게 해서 언제 돈 벌어? 저렇게 해서 돈이 벌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성과가 안 좋다면 혹은 성과를 앞으로 좋게 내고 싶다면 반대로 행동하셔야죠. 근데 아마 대부분 이거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많이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9개월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중간에 양봉 하나 뛰고 잠깐 3개월 상승하고 한 달 떨어지고 2개월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냥 9개월 동안 냅다 내리꽂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래의 관점을 미리 선반영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드는 구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렇게 빠진 건 과거에서 오늘을 반영한 시세겠죠? 그럼 이미 다 빠진 시세에 있어서는 이러쿵저러쿵 할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미래를 분석하고 선제 대응을 취하거나 혹은 특정 상황이 갑작스럽게 시장에 반영되는 그 초입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어떤 포지션과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할지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거는 부진할 때도 있고 호황일 때도 있는 거겠죠. 반복 말씀드리건대 현재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내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꼭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시점까지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끊지 않고 잘 시청을 해주셨다면 댓글에 그냥 굿이라고 한 번이라도 꼭 남겨주세요.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굿 이렇게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그래도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해주셨구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여기까지 정말 잘 챙겨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댓글에 굿 한 번씩 남겨주시면 그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는지 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참고로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이 자료의 원본을 요청해 주시면요 제가 싹 다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25년도에 여러분들 유망주 코멘트, 그러니까는 종목을 잘 사고 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떠들어댄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하셨고 이해하셨고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뭐라도 좀 바꿔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볼 분들, 진짜 내가 주변에 그 94%를 따라가지 말고 상위 6%의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김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상위 6%의 의견을 듣고 상위 6%와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먹고 제대로 주식에 한번 임해보겠다. 남들은 지금 미국 투자한다라고 넘어가고 남들은 비트코인 한다라고 넘어가고 있고 한국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상위 6%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어때요? 개인들이 던지는 걸 받아먹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안 받아먹었잖아. 오늘은 받아먹고 있잖아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저 믿고 여러분들 마음 제대로 먹고 한번 내가 도끼 품고 뭐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그동안에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25년에는 대부분 손실을 복구한다거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는요 왔을 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는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기회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한테 기회가 보이는 거고 그 기회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회를 볼 줄 아는 사람과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준비가 됐냐 안 됐냐의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부디 저의 진심이 오늘은 좀 잘 전달됐기를 저도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열심히 시청해주신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번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는 거 제가 하트 다 누르잖아요. 정말 많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고 열심히 또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진정성 있게 솔직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단순하게 위로해드리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위로받으면 뭐해? 마음은 편한데 계좌가 불편하잖아. 차라리 마음이 불편하고 계좌가 편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계좌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할 일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반대로 가는 게 맞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욕하려면 욕하세요. 저한테 욕을 퍼붓고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나아질 수 있으면 그럼 욕하세요. 제가 욕을 먹어드릴게요. 근데 그렇다고 계좌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본질을 먼저 알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 세팅과 생각 세팅을 바꿔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에 변화가 생기고 내 부모와 내 자식에게도 좋은 구성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순간의 행동과 행위 자체가 가족들을 전부 다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가족들을 모두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 김 대표가 더 진지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의 영상을 꼭 기억하시고 다 같이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리포트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성한 거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원본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